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옮긴이는 임상훈,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비즈니스 회의석상, 사업상 인터뷰, 상사와의 대화 등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말로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말하기는 비단 직장인에게만 중요한 기술이 아닌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을 끌어내려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 대화론, 자기 관리론에 이어 데일 카네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을 위해 집필한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인데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화 원칙을 넘어 성공하는 말하기에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한때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워 긴장감에 구토까지 할 정도였다는데요. 카네기에게 직접 수강한 말하기 수업이 자기 삶을 통째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가르친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면 인생 소득의 50%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에는 말하기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법부터 소재 찾는 법, 연설의 구성,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시작과 마무리 짓는 법까지 말하기의 거의 모든 것을 아우르며 필승의 말하기 공식을 알려줍니다. 특히 카네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갖는 것을 성공하는 말하기의 핵심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1937년 초판에 있던 목소리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바른 호흡, 입술과 혀 사용, 턱 이완법, 공명 개발법 등을 소개해 발성과 발음에 대한 실용적인 팁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펼쳐봐도 당장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내용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품격 있는 말하기 공식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으로 시작하라.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간절함을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면 성과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주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마치 고양이를 쫓는 불도그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덤벼든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하라. 이 수업이 주는 장점을 나열해보라.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할 때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로 인해 사귈 수 있는 친구, 더 커진 영향력, 당신이 갖게 될 리더십을 생각해보라. 말하는 능력은 당신이 생각하고 상상해온 어떤 활동보다 훨씬 더 빠르게 리더십을 길러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빠르게 이를 성사시키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인간의 능력 중에 대야만 한 건 없다.
둘째, 이야기할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라. 해야 할 말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청중 앞에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마치 자신도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이끄는 기분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설자는 당연히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태만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누스벨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1881년 가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알고 보니 최연소 의원이었다. 젊고 경험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때 한 시골 노인에게 냉철한 충고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게, 확신이 들면 말하고 자리에 앉게. 이 냉철한 시골 노인이 누스벨트에게 긴장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면 어떨까? 청중 앞에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면 당혹감을 날려버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걸세. 무언가를 보여준다거나 칠판에 단어를 쓴다거나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킨다거나 탁자를 움직이고 창문을 열고 책과 서류 뭉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등등 자네가 의도적으로 하는 신체적 행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물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 핑곗거리를 찾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니 가급적 활용해 보라. 다만 처음 몇 번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걸음마를 배운 아기는 더는 의자를 잡지 않는 법이다. 셋째, 자신 있게 행동하라.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쾌한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유쾌한 감정을 갖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유쾌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유쾌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중앙아프리카의 플라니족 소녀는 성인이 되어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채찍질을 당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부족 여성들이 모두 모여 톰톰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고 소년이 우통을 벗은 채 등장하면 갑자기 채찍을 든 남성이 소년을 공격한다. 가차없는 채찍질에 맞은 자국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태형을 받는 동안 부족에서 존경받는 족장이 희생자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가 움직이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기미를 보이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이 의식을 통과하려면 매질을 당하는 젊은이는 아픔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늘 용기를 찬양해왔다. 아무리 심장이 쿵쾅거려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 매질을 당하고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중앙아프리카 소년처럼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마치 채찍질을 즐기는 듯 행동하라. 자세를 최대한 곧추 세우고 청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마치 그들 모두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 청중이 당신에게 원금 상환 일자를 연장해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거기 모였다고 상상하라. 그러한 상상은 마음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초조하게 코트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잠그려 하거나 손을 제대로 놀리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만약 초조한 손동작을 감추기 힘들다면 손을 뒤로에 손가락을 비틀거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발가락을 꼼지락 거려라. 일반적으로 가구 뒤에 숨는 행동은 좋지 않다. 하지만 처음 몇 번은 테이블 혹은 의자 뒤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혹은 동전을 꽉 쥐고 있는 행동만으로도 약간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라. 자신을 정보 배달원이라고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정보를 가져다주는 소년에겐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이 온통 정보에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메시지가 중요하다. 명심하라. 자기 손금을 보듯이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그런 다음 당신이 말하기로 결심한 대로 전달하라. 그렇게 하면 10중 8구 눈앞에 닥친 상황을 지배하고 자신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넷째, 끊임없이 연습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다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라. 대중연설에서 자신감을 개발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접 말해보기다. 사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은 단 한마디로 환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연습하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연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누스벨트는 이렇게 경고한다. 초보자라면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흥분할 수 있다. 초보 사냥꾼이 처음 사냥감을 대면하는 순간 느끼게 되는 소심함과는 정반대인 대단히 흥분한 상태를 말한다. 처음 사슴을 보거나 전투에 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청중 앞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긴장을 조절하는 것, 다시 말해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습해보지 않고서는 긴장을 조절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자기 제어를 연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긴장 상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결국 습관의 문제다. 반복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의지력을 행사해야만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올바르게 연습한다면 노력과 습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연습하라. 청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은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두려움은 무지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은 확신이 부족해 생긴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두려움이 비롯된다. 그리고 뭘 할지 모르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따위는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은 찬연하게 비치는 7월의 아침 태양이
밤안개에 비칠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숙지했다. 이제 잠시 책을 내려놓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자. 일단 소재를 선택하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면 더 좋다. 3분 스피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혼자서 여러 번 반복해 연습하자. 그런 다음 가능하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집단 앞에서 당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 발표해 보자. 목소리 훈련, 올바른 호흡. 호흡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목소리는 호흡을 기반으로 나온다. 즉, 호흡은 말을 만들어내는 원자재인 것이다. 따라서 말을 잘하고 목소리를 개선하려면 올바른 호흡법부터 익혀야 한다. 호흡을 바르게 하면 얇고 거친 소리가 아니라 충만하고 깊고 둥글둥글한 매력적인 어조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어조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며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이 올바른 호흡이며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탈리아의 유명 가수들은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고 부단히 강조해왔다. 아주 낯설고 힘든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 때 완벽히 복식 호흡을 했다. 지금도 하루 중 일정 시간에는 하고 있다. 오늘 밤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라. 그게 바로 올바른 호흡이며 복식 호흡이다.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할 수밖에 없다. 즉, 등을 대고 바로 누웠을 때 하던 방식대로 서 있을 때도 호흡하면 된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먼저 연습을 해보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운 다음 깊이 호흡하라. 여기서 핵심은 몸통 한가운데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어깨는 들썩거리지 않는다. 이때 작은 구멍이 가득한 폭신폭신한 폐가 공기가 가득 차서 배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배는 갈비뼈, 척추, 복장뼈로 둘러싸인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폐가 부풀어 오름에 따라 갈비뼈가 조금 확장할 수는 있지만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슴의 바닥이자 배의 천장인 부드러운 근육인 횡격막을 밀어내리는 감각이다. 횡격막은 우리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심장과 폐가 있는 상부와 위장과 간 등 필수 장기가 위치한 복부다. 이 커다란 근육은 마치 평소에는 돔처럼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가락을 가슴뼈 바로 밑에 올려두어 보자. 횡격막이 평평해지면서 아래쪽으로 밀고 나오는 것이 느껴지는가?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얹고 숨을 깊게 쉬어보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갈비뼈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도 느껴질 것이다. 매일 자기 전 5분간, 아침에 깨자마자 5분간만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보라. 밤에는 신경을 진정시켜 숙면을 취하게 해줄 것이며 아침에는 정신을 맑고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목소리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오페라 가수들과 보컬 트레이너들을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명한 가수이자 음악 교육자인 마르엘 가르시아도 101세까지 살았다.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매일 복식 호흡을 한 덕분이라고 답했다.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 머리와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이 있을 때 화자는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이미 90%는 청중에게 전달된 셈이나 다름없다. 준비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종이 위에 문장들을 적어내려가는 것인가? 누군가가 했던 멋진 표현을 외우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준비란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캐내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생각을 모아 정리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의 잭슨 씨는 포브스에 실린 기사에서 출연한 남의 생각만 되풀이해서 말하다가 실패했다. 그 기사를 발표라는 내용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성공적인 연설을 했다. 자리에 앉아 30분 만에 뚝딱 발표문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라. 발표 내용은 스테이크처럼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요리가 아니다. 이야기는 성장해야 한다. 주초에 발표할 화제를 선택하고 이따금씩 생각해보라. 곰곰이 따져보고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떠올려라. 대화 소재로 삼고 친구들과 논의하라. 그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질문을 하라. 떠오르는 수많은 단상과 사례를 종이에 적고 생각하길 멈추지 마라. 목욕하거나 운전하거나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아이디어나 제안, 대안들이 불현듯 떠오를 것이다. 링컨 역시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다. 사실 성공한 연설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해왔다. 우선 혼자서 고민해본 후 시간이 허락하면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으라. 사서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라.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모으라. 루서 버뱅크를 모방하라. 그는 한두 개의 훌륭한 표본을 얻기 위해 수백만 종의 표본을 만들어야 했다. 100개의 생각을 모으고 그중 90개는 버려라.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고자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을 충분히 비축해두는 것이다. 아서던이 특별식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을 교육했던 방법을 떠올려보라. 아이다 타벨이 대서양 해적 케이블에 관한 기사를 준비할 때 썼던 방법을 따라 해보라. 위대한 연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나폴레옹은 전쟁이란 미리 계산하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과학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연설에도 적용되는 금언이다. 연설은 항해와 같다. 해도 위에 미리 경로를 그려보아야 한다.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시작한다면 끝도 아무렇게나 마치기 마련이다. 연설의 구성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절대적으로 옳은 규칙은 없다. 연설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연설자는 요점을 집요하게 다룬 다음 다시는 그 요점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황혼역에 길을 잃은 박쥐처럼 이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코넬 박사는 다음을 바탕으로 연설문을 작성했다. 사실을 말하라. 사실을 근거로 논증하라. 행동을 촉구하라.
다음과 같은 계획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을 제시하라. 잘못을 어떻게 고칠지 제시하라. 협조를 구하라. 훌륭한 연설 준비 방법을 하나 더 제시한다.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라. 신뢰를 얻으라. 사실을 말하고 당신 주장의 장점을 알려라.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에 호소하라. 모든 면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추정이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자료여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연설 전에 링컨은 수학적인 엄밀성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결론에 대해 철저히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된 다음 나이가 40에 접어든 후에도 링컨은 궤변을 찾아내고 결론을 예증하기 위해 기하학을 공부할 정도였다. 루스벨트는 연설을 준비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검토하고 평가한 다음 연설을 타이핑하게 하고 빠르게 읽었다. 그리고 타이핑된 글을 읽으며 수정하고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타이핑하게 했다. 가능하다면 연설을 녹음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라. 원고는 말의 재미를 절반은 감소시킨다. 그러니 원고를 보지 마라. 무엇보다도 원고를 보며 연설해서는 안 된다. 원고를 보며 읽는 지루한 연설을 참고 견디는 청중은 아무도 없다. 연설을 철저히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는 길거리를 걸으며 소리내지 않고 연습해보라. 어디든 혼자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 연습해보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제스처를 써가며 실제 청중 앞에 연설한다고 상상하라.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설할 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성공적인 말하기의 필수 요소. 프랑스어, 골프, 대중연설 같은 걸 새로 배울 때 실력이 꾸준히 발전하는 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약하고 순식간에 저만큼가 있기도 한다. 그러다가 또 정체기를 맞이한다. 혹은 이전보다 실력이 더 나빠질 때도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침체기 혹은 퇴행기를 밝혀내고 이를 학습 곡선의 고원이라고 불렀다. 이 고원에 진입하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고원을 좀 채 벗어날 수 없거나 더 나아가 못할 때도 부지기수다. 발전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이 기묘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고원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리고 계속 연습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떠오르듯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말이다. 연설하기 직전 약간의 초조함을 느끼는 일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잘 참고 견딘다면 이 최초의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이 최초의 두려움 역시 사라질 것이다. 제임스 교수는 무엇을 배운 뒤에 조바심 낼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확신하건대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래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유명한 현자가 언급한 진실은 대중연설을 배우는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중연설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끈기 있고 집요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
성공할 것이라 믿으라. 그러면 성공에 필요한 일을 알아서 하게 된다. 낙담을 거듭한다면 루스벨트처럼 링컨의 사진을 보며 링컨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문해보라.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말에는 낱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 말을 할 때 전해지는 느낌이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화자가 청중은 무시한 채 정중에 머리 위를 보거나 바닥만 내려다본다. 이런 화자는 독백을 하는 셈이다. 이런 연설에서는 의사소통, 다시 말해 청중과 화자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화에 생명력을 죽이는 이런 태도는 연설도 죽인다. 좋은 연설은 대화하는 듯한 어조로 정중 한 명 한 명과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말에 의심이 간다면 직접 실험해보라. 당신이 아는 가장 무지한 사람을 때려 눕혀보라. 그가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할 텐데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결점을 찾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대중에게 연설할 때도 그런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움을 개발하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마라. 자연스러움이 스며들면 세상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당신의 개성을, 당신만의 방식을 이야기 속에 넣으라.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말에 대답한다고 생각하며 청중에게 말하라. 실제로 청중이 일어나 질문하면 틀림없이 당신의 연설은 더 나아질 것이다. 따라서 연설 중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질문하고 당신은 거기에 대답한다고 상상하라.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말씀드리지요. 이런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연설을 자연스럽게 하고 말투에 묻어있는 딱딱함을 누그러뜨린다. 당신의 연설은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변할 것이다. 연설에 마음을 담으라. 그 어떤 규칙보다 진정한 마음이 더 도움이 된다.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다. 예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예수는 천국을 누르게 진주를 사는 상인의 바다에 던지는 그물에 비유하시며 가라, 너도 그리하라고 하셨다. 알래스카의 크기를 알려주고 싶다면 제곱 킬로미터로 말하지 마라. 알래스카에 들어갈 수 있는 주가 몇 개인지를 말하라. 청중이 익숙한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알래스카의 인구 규모를 설명하라. 일반적인 청중에게는 전문 용어를 삼가라. 링컨처럼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연설하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낮의 태양처럼 환히 비치게 만들어라. 시각에 호소하라. 가능하면 보이는 물건, 그림, 사파 등을 이용하라. 명확하게 말하라. 개라고 하지 말고 오른쪽 눈에 얼룩이 있는 폭스테리어라고 말하라.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시 진술하라. 하지만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하지는 마라. 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듣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 추상적인 진술은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하게 만들어라. 많은 요점을 한 번에 말하려 하지 마라. 짧은 연설에서는 중요한 아이디어 한두 개도 제대로 다루기 힘든 법이다.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끝내라.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적극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청중에게 감명을 주고 설득하기 위해 연설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의 생각을 무효화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게 만든다.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8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설득하라.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말하라. 2. 당신이 설득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3. 당신의 생각을 재진술하라. 수치를 말할 때는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340억 달러를 썼다. 예수가 태어난 이래 1분당 34달러를 써야 이만큼이 된다. 4. 일반적인 예를 이용하라. 예, 힐리스, 불복종은 노예가 되는 길이고 복종은 자유를 향하는 길입니다. 5.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구체적인 경우를 인용하라. 예, 많은 부자는 소박하게 산다. 프랭크 밴더리프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6. 축척의 원리를 이용하라. 경험이 쌓이면서 그 생각이 눈에 깊숙이 뿌리 박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 생생한 비유를 활용하라. 귀에 남기는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만 눈에 남기는 인상은 벽에 박힌 포탄처럼 계속해서 남는다. 예, 브루클린에서 시카고까지 늘어선 불타는 건물들. 8.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로 당신의 진술을 강화하라. 루스벨트가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정확하게 인용하라. 유명한 사람, 그 지역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라.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우리는 일상적인 것들을 비집고 나오는 비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의 관심사에 관해 말하게 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야말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미화된 형태의 뒷담화는 언제나 관심을 끌고 청중을 붙잡아둔다. 화자는 몇 가지 요점만 말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 된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가난하지만 정직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마르틴 루터는 어릴 때 고집세고 다루기 힘들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의 교사가 오전에만 회초리를 15번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래야 당신의 주장이 명확한 인상을 주고 관심을 끈다. 머리에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낱말을 사용하라. 눈앞에 선명한 이미지들이 둥둥 떠다니게 하는 그런 낱말들을 사용하라. 가능한 한 균형 잡힌 문장을 쓰고 생각을 대조하라.
관심은 전염된다. 화자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정중도 그 사실을 느낀다.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해서는 관심을 얻을 수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